네, 현재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죠. 근데 이 분향소가 6일 뒤 16일자로 자리를 옮긴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정민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민입니다. 보도를 보니까 그 유가족 협의회에서 서울시와 협의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그 결정을 하게 된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처음 이태원역에서 네. 49제 집회를 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을 하면서 대통령실에 6대 요구 사항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요구 사항들 중에는 피해자들의 소통 보장과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원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시청 광장에 이제 분향소를 차리고 우리가 정부의 그 잘못된 행태를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이제 우리의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지난한 어떤 그런 투쟁 끝에 이제 우리가 염원하던 특별법이 그렇게 통과되었고, 이제 정말 중요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분향소에 쏟아야 될 그런 에너지를 좀 줄이고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분향소를 이전하면서 그동안 양해해주고 연대해줬던 시민들에게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온전히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불임 빌딩 1층으로 옮겨서 기억 소통 공간으로 운영하신다라는 이런 그 보도를 봤는데요. 네네. 근데 이것도 연말까지밖에 못 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전하는 공간이 그래도 이제 나름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제안했던 공간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우리가 원했던 공간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고요. 네네. 그 빌딩이 이제 리모델링이 결정이 되어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서울광장에서 2주기 추모제를 지내고 다시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제 특별법이 통과되고 지금이 이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이고 이후 공간은 또 서울시와 서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결정할 예정이라서 그 다음은 계속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그 이후에도 이제 공간을 제공하겠다라는 포괄적 약속은 한 상태입니까? 네네, 그렇게 같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공간인지는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서울시가 변상금 부과한 적이 있었고 1차로 납부하신 적도 있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나머지 변상금도 전부 다 납부하실 계획이세요? 이 변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오해의 상황들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변상금을 납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종 결정을 법적인 판단을 받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상금 부과가 적정한지를 확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부과를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납부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판단하려고 그럼 합니다. 이제 바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좀 법원의 판단을 좀 구해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지금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분향소를 이전하기로 결정하셨던 가장 결정적 계기는 결국 특별법 통과에 따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일에 이제 특별법이 공포가 됐고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좀 얘기 들으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특별법 내용대로 일단 특조위 위원들에 대한 추천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이 일단 30일 내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위원들 추천은
거의 이렇게 추천 마무리는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 위원들에 대한 이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한 명을 추천하고 그 사람이 지금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죠, 특별법상.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의장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의장목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그 의장이 새로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예. 원래 바뀌기 전 21대에서 의장을 추천할 것인지 어떤지에 대한 이제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은 시간상으로 여의치가 않아서 22대로 넘어갔고 네. 22대 새로 선출된 이제 국회의장이 예. 추천을 해서 지금 아마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만약에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유가족 협의회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으니까 좀 조사를 해달라라는 구체적인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전달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거는 당연히 필요하다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뭐 이렇게 특조위에 저희가 애시당초부터 특조위가 구성이 되었을 때 필요한 사항이 독립성이라고 계속 저희들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도 독립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권이든 하물며 우리 유가족들한테도 예. 독립적으로 되어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창구를 일어나 해가지고 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자료라든지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해서 조사를 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저희는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결국 관건은 그 이제 여러 정부 기관에 대한 그 밀도 있는 조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예. 혹여라도 예전에 세월호 때처럼 혹시 정부가 방해를 하거나 또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게끔 하는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지켜봤기 때문에 예. 그런 형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나저나 이 특별법이 공포된 후에 그 유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조금 많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왜요? 예, 특별법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1년 반 동안 그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엄청난 고행을 겪었는데 네. 사실 특별법이 통과되는 시점은 하루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게 너무 참 허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그렇게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해왔는데 네. 그때는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하루 만에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요. 참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무언가는 허한 느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좀 많이 진이 빠졌고 네. 그동안 우리가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그렇죠. 이제 굉장히 한편으로는 안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맥이 빠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좀 특별법 이제 통과됐고 특별조사 이제 활동 개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유가족분들 좀 호흡 한번 고르시고 이제 다시 또 출발하시면 되겠죠, 뭐.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